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초동 최상위 심화 교재를 풀 때 하이레벨 파트가 너무 어려워서 시간도 오래 걸리니 그것만 빼고 푸는 것은 어떠냐, 혹은 하이레벨을 빼고 나머지를 다 푼 다음에 다시 복습을 하면서 그때 하이레벨을 푸는 것은 어떠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당연히 문제집을 풀 때 어려운 파트가 있어도 그거를 다 풀어내고 그 다음 파트로 넘어가는 게 훨씬 좋은 방법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학습하는 게 좋은 거죠. 아이가 공부를 하다 보면 자기보다 수준이 좀 높은 문제집 그런 거를 선택하게 됐을 때 어느 단계까지 풀지만 뒷부분의 가장 어려운 파트들은 거의 손을 못 대거나 정답률이 50% 미만대로 떨어져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푸는 게 좀 의미가 없다라고 느껴지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차선책으로 그렇게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질문을 던지셨는데요. 중학교 올라가면 센수학 같은 거 풀 때도 많이 얘기하죠. B단계까지는 곧잘 푸는데 C단계에서는 거의 손을 못 댄다.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정석을 푸는데 연습 문제 빼고 나머지만 푸는 건 어떠냐. 그리고 못 풀었던 건 나중에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다시 푸는 건 어떠냐. 이게 고3이 가면 수능 특강이랑 교재가 있는데요. 거기서도 레벨 3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 레벨 2까지만 풀고 넘어갔다가 레벨 3는 안 풀거나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푸는 게 어떠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던지시죠. 기본적인 원칙은 처음에 풀어나갈 때 다 푸는 것이 좋습니다. 어렵더라도 다 푸는 것이 좋아요. 만약에 이거를 어려워서 안 푸는 습관을 들이면 초등학교 때 어려워서 힘들어서 포기하고 일단 넘어가는 습관을 들이면 중학교 때도 그렇게 되고 고등학교 때도 그렇게 되고 고3 때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고3 때도 수능 특강을 풀더라도 뒤에 레벨 3는 어려우니 일단 넘어가서 나중에 풀겠다. 그래서 한 권을 다 끝내고 나서 다시 레벨 2까지 오답이랑 복습을 하는 과정에서 레벨 3를 다시 풀려고 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 그렇게 풀려고 하면 또 못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한번 넘어간 문제들은 다시 풀려고 하면 또 못 푸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못 풀게 되니까 그 정도 난이도의 문제들은 손을 못 대는 거고요. 시험장에서도 그 정도 난이도가 나오면 또 포기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뭔가 힘겹거나 어렵거나 내가 극복을 못하겠다라고 하면 계속 포기하게 돼서 풀 수 있는 문제만 풀게 돼가지고 성적이 한계치에 오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겠죠. 고등학교 가면 많이 나오잖아요. 댓글로 질문하시는 거 보면 아이가 열심히는 하는데 수학 성적이 더 이상 오르지 않아요. 낯선 문제를 못 풀어해요. 조금만 응용이 되면 못 풀고 포기해요. 그래서 성적이 항상 3등급, 4등급대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런 형태로 공부를 하게 되면 계속 그렇게 가서 고등학교까지 그렇게 가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힘들더라도 다 풀어가는 것이 일단은 가장 좋습니다. 근데 그게 정 불가능할 때는 두 가지 선택 방법이 있는데요. 중학교에 왔는데 얘가 센을 푸는데 센 C단계를 못 푼다. B단계까지밖에 못 풀겠더라. 그럼 첫 번째 선택 방법은 난이도를 한 단계 낮은 교재를 선택을 해서 그 교재는 다 푸는 겁니다. 센 C단계를 못 풀면 RPM을 사가지고 RPM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푸는 거죠. 만약에 RPM도 맨 뒤에 문제를 못 푼다면 그거보다 한 단계 낮은 라이트 센을 사가지고 모든 문제를 푸는 거죠. 이렇게 뭔가 피니시, 하나씩 끝내서 뭔가 마무리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학뿐만이 아니라 전 과목 공부할 때도 중요하고 인생을 살 때도 많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뭔가 역경이 닥치고 힘들면 건너뛰어서 가는 그런 습관이 들면 살아갈 때도 그렇게 돼요. 힘들면 포기하거나 안 하거나 그렇게 되죠. 그리고 무의식 중에 자기가 이제 자신이 없으면 그냥 건너뛰고 포기하면 된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죠. 첫 번째 대안은 한 단계 낮은 교재를 선택해서 다 풀어라. 초등 같은 경우는 최상위를 못 풀면 최상위 S라는 책도 있잖아요. 만약에 최상위 S도 뒤에 거를 도저히 안 된다, 못 풀면 그보다 한 단계 낮은 문제집들이 있습니다. 그 천재교육에서 나온 수학 리더 응용편이라는 교재가 있는데 디딤돌의 최상위 S하고 디딤돌 응용 중간 사이 난이도에 해당하는 교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한 단계 낮은 교재를 사서 다 푸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런 방법도 있겠죠. 어려운 것만 건너뛰고 푼 다음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앞부분부터 다시 틀렸던 거 복습하는 과정에서
다시 그때 포기했던 하이레벨이라든지 뭐 C단계라든지 그런 문제들을 다시 풀어보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이제 또 한 바퀴 돌고 또 풀다 보면 전체적으로 개념도 잡히고 좀 익숙하고 다시 한번 복습하고 또 풀다 보니까 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는 그런 방법들이 있죠. 가장 좋은 거는 아이 수준에 맞춰서 얘가 할 수 있는 데까지 그 교재를 선택을 했으면 끝까지 푸는 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 셋째 자녀 같은 경우는 좀 느리고 아직 수학이 좀 약한데 3학년 2학기 최상위를 아직도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4학년인데 그거를 건너뛰고 넘어갈 수도 있겠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하이레벨은 풀지 말고 일단 넘어가라, 다음에 하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건너뛰고 넘어가는 그런 습관들이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을 만들게 되고 나중에 뭔가 문제를 풀어나갈 때 힘들고 어려운 게 닥치면 금방 포기하는 그런 무의식을 형성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풀었던 교재니까 끝까지 마무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 마무리를 시키고 있는 것이죠. 교재를 선택했으면 깔끔하게 모든 문제를 다 끝내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좋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